안녕하세요, 김동원 세무사입니다. 우리가 2020년부터 22년 말까지 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핫한 키워드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몇 가지 생각나실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증여, 차용증, 자금조달 계획서, 가족 간 거래,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부동산 혹은 현금의 형태로 자녀 세대에게 부를 이전을 했습니다. 증여가 역대 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미디어에서도 노출이 많이 됐고요. 어떤 분들은 인터넷을 보고 직접 하셨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어찌됐건 이 모든 행위마다 국세청은 전산을 통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언제든지 세금 추징을 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증여나 차용, 가족 간 거래 등에 있어서 어떤 포인트를 국세청이 사후 관리하는지 확인을 해서 우리가 추후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잘 넘어갈 수 있을지 하나하나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 2, 3년간 매일같이 문의를 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10중 8구는 차용의 형식을 가장한 증여인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직은 잠잠하지만 국세청이 이렇게 엄포를 놓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조만간일 수도 있어요. 자금조달계획서상 부모 자식 간 차용을 통해 조달하신 분들은 시간이 좀 지났다고 안심하실 것이 아니라 이자와 원금 상환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이제 국세청으로부터 적발이 되면 그 차용금원은 영원히 사후관리 대상에 올라가서 그 원금을 갚을 때까지 추적이 들어오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서울청에서 조사를 받고 증여세 추징을 당하셨던 납세자분은 매형으로부터 돈을 실제로 빌렸어요. 이 빌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 2년마다 집으로 우편물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형한테 원리금을 얼마나 상환하셨는지 계좌이체 내역을 싹 뽑아서 제출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 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안전하겠지? 라는 생각은 굉장히 주관적일 뿐더러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그런 꼼수들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시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증여를 하고 나면 국세청이 해당 세금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통상 9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할 거냐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세금이 크게 달라질 테니까요. 우리 모두가 증여세를 적게 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무턱대고 증여세 신고를 해버리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맘만 먹으면 길게는 증여일로부터 2년 전 거래가액까지 끌고 와서 시가로 또 과세를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 빈도수가 훨씬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부담부 증여입니다. 가장 많이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추징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증여를 받았는지도 잊어버릴 때쯤 되면 집에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대출금을 같이 승계를 받으셨던데 부모님이 대신 다 갚으셨더라고요. 혹은 보증금을 승계하셨던데 본인이 상환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런 등의 내용입니다. 대출이나 보증금을 우리가 같이 증여를 받으면 그 부분만큼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분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부담부 증여를 많이 하는데, 신고가 끝나고 단순히 1, 2년 혹은 3년 이렇게 아무 일이 없다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국세청이 그 세금을 사후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 굉장히 스마트하게 관리를 해나가야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혹시 조사가 나오더라도 탈이 없으실 겁니다. 이 가족 간 저가 매매도 신경 쓸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어떻게 나와 있죠? 직계존비 속간 매매 거래는 증여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매매 계약서를 쓰고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도 넘겼는데 세법은 증여로 본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이제 당신의 의도는 알겠는데 세법이 그냥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뭘 사고 팔았겠냐, 공짜로 줬겠지. 그러니까 사실 국세청 소명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가족 간 거래도 1, 2년 정도 안에는 대대적인 조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코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저가 매매 소명 시 가장 국세청이 눈여겨볼 포인트 중 한 가지는 바로 그 매매 대금의 귀속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매매를 했는데 세법이 증여로 추정을 하겠대요. 어떻게 벗어나죠? 우리가 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겠죠. 자녀가
부모에게 매매 대금을 이체를 합니다. 그 매매 대금이 자녀의 돈이면서 자녀의 자금 출처가 입증이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 매매 대금을 사실상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부모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위험하니까 한 2년 정도 지나고 일시로 반환을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반환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얼마 지나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겠죠. 매매 거래를 하셨다고 했는데 매매 대금을 반환하셨더라고요. 그럼 매매 대금 반환하셨으니까 매매 거래 부인하고 증여로 추정해서 가산세와 같이 증여세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 대금을 돌려받더라도 어떻게 어느 타이밍에 돌려받으실지 굉장히 잘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 국세청이 정말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좀 체크해서 알려주면 좋은데 이들도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즉시 뭔가 액션을 하지는 않습니다. 묵히고 묵혔다가 한 번에 이렇게 털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어떤 세금에 대한 신고를 하고 어떤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지 반드시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김텍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하단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